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 아냐? 이런 생각, 솔직히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을 조금이라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돈이죠. 그런데 통장에 돈이 많다, 집값이 높다, 주식이 좀 있다 이럴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돈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은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금, 적금, 집가, 자동차 심지어 부채까지 포함되죠. 처음 들으면 헉, 내 통장까지 다 계산한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안전한지, 언제 연금이 깎이는지, 혹은 아예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건지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준비하면 통장은 지키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르신도 통장에 1억 원 조금 넘게 있었지만 소득 공제와 생활비를 포함해 계산하니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으셨더라고요. 즉, 단순히 잔고만 보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2025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통장, 부동산, 적금 등 내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 내 통장에 얼마 있어도 괜찮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 재산 관리까지 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기초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기초연금은 쉽게 말해서 노후 생활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보내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이랑 뭐가 다른 거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내가 직장에서 낸 돈과 회사가 낸 돈을 합산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주는 돈이에요. 즉,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조금 달라진 점도 있어요. 개인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 이하, 부부 기준으로 2억 6천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죠. 소득인정액 안에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 부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통장에 있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재산 전반을 계산해서 연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 집값이 조금 높은데 연금 받을 수 있을까? 통장에 예금이 좀 많으면 깎이나? 그런데 실제 계산해 보면 생활비와 일정 금액은 공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르신도 통장과 집을 합친 금액을 계산했는데 기준 안에 들어가서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기초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급하게 돈을 숨기거나 통장을 바꾸는 등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통장에 있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고 궁금해 하시죠. 사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바로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인정액이란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통장 잔고, 적금,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 부채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말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계산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풀어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르신 어씨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통장 잔고 5천만 원, 적금 2천만 원, 주식 1천만 원, 아파트 시세 3억 원 공시지가 기준 일부만 반영, 부채 5천만 원. 이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자산에서 일정한 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합니다. 즉, 단순히 통장과 집값을 합친 3억 8천만 원이 아니라 부채 5천만 원을 빼고 아파트의 일정 비율만 포함하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통장과 적금, 주식 등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통상 재산의 4% 정도를 연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5천만 원 통장이 있다고 해도 한 달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6만 원 정도만 반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쉽게 기준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산이 많다고 바로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비와 일정 금액은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 수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통장에 돈이 많아도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되고 아파트도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바로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은 드물어요. 이처럼 소득 인정액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 통장과 재산이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주제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알아야 통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연금도 챙길 수 있거든요. 먼저 기준을 정리해 볼게요. 2025년 기준 개인 기준 소득 인정액은 1억 3천만 원 이하, 부부 기준은 2억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통장,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즉, 단순히 통장에 얼마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재산을 계산해서 연금 수령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럼 실제로 통장에 얼마까지 넣어도 괜찮은지 사례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개인 어씨의 통장 잔고가 5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주식 1천만 원, 아파트 일부 공시가 반영 3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부채가 2천만 원 있다고 하면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는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아파트의 일정 비율만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1억 200만 원 정도로 계산돼 개인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에 들어갑니다. 즉, 통장 잔고만 5천만 원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례도 볼게요. B씨 부부는 통장에 8천만 원, 적금 6천만 원, 주식 2천만 원, 부동산 일부 반영 5천만 원, 부채 3천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합산하면 1억 8천만 원 정도지만 부채 차감과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소득 인정액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부부 기준 2억 6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은 재산뿐만 아니라 월 소득과 기타 수입까지 포함된다는 것. 둘째, 공제 항목이 정확히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즉, 단순히 통장 잔고만 계산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재산과 소득이 정확히 계산되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관리할 때 팁을 드리자면
큰 금액은 여러 계좌로 분산, 적금이나 장기 투자로 일부 금액은 묶어두기, 부채가 있다면 부채 차감 항목 활용. 이렇게 하면 통장도 안전하게 지키고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연금이 얼마나 깎이나? 이제부터 연금 감액 기준과 계산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부터 정리할게요.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 혹은 전액이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개인 1억 3천만 원, 부부 2억 6천만 원이 기준이죠. 여기서 초과한 금액만큼 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로 깎이는 게 아니라 소득 공제와 생활비 공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즉, 내 재산이 많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제되어 감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 어시 통장에 7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부동산 일부 반영 4천만 원, 부채 2천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총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지만 생활비 공제 150만 원, 부채 차감 2천만 원 등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9,850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이므로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통장과 재산을 합쳐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 기준을 2천만 원 초과했으니 연금은 그 초과분에 따라 감액됩니다. 하지만 생활비 공제와 부채 차감 후 계산하면 실제 초과분은 1천만 원 정도로 줄어 감액폭이 예상보다 작습니다. 즉, 감액이 무조건 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공제 최소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일정 기준으로 차감, 부채 공제집 대출, 카드 부채 등 일정 금액 차감, 기타 필요 경비 공제 의료비, 장례비 등 특정 항목 포함 가능. 이 공제들을 적용하면 통장과 재산이 많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에 1억 가까이 있어도 공제를 적용하면 기준 안에 들어가 연금을 그대로 받고 계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실전 전략을 이야기해 볼게요. 통장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에 돈이 많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조금만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금과 적금 분산 전략입니다. 한 계좌에 모든 돈을 넣어두면 소득인 정액 계산 시 통장 잔고가 한 번에 반영돼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관리하거나 적금을 일정 기간 묶어두면 계산상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 계좌에 두기보다 5천만 원씩 두 계좌와 적금으로 나누면 소득인 정액 계산에서 월 환상 금액이 줄어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활용 전략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은 소득인 정액 계산 시 일부만 반영됩니다. 즉, 재산이 많더라도 전체 가치가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만 포함되기 때문에 적절히 분산하거나 공동명의 활용으로 감액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증여나 명의 변경은 오히려 세금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부채와 공제 활용 전략입니다. 집 대출, 카드 빚,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은 소득인 정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부채가 있다고 무조건 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반영하면 감액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의료비나 장례비 등 필요 경비도 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전문가 상담 활용입니다. 재산과 통장을 혼자 계산하려면 어렵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하면 내 재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금 수령 가능성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분산,
적금 묶기, 부동산 활용 등 맞춤 전략까지 받을 수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흔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통장과 재산을 관리할 때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걱정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Q1.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연금 수령 여부는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통장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게다가 생활비 공제, 부채 공제 등 여러 항목을 적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장에 5천만 원 있으면 못 받는다라는 건 과장된 오해입니다. Q2. 부채가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오히려 부채는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차감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집 대출이나 카드 빚이 있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에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 연금을 받기 쉬워집니다. 다만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과 범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부동산이 많으면 연금을 못 받나요? A. 부동산은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전체 가치가 아닌 일부만 반영됩니다. 즉, 재산이 많아도 공시지가나 평가액 기준 일부만 계산되기 때문에 꼭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단, 다주택 보유나 고가 부동산일 경우에는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분산 전략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Q4. 통장과 재산을 숨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 연금 환수뿐 아니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공제 항목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5. 생활비와 기타 필요 경비는 공제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장례비 등 일정 기준에 맞는 경비는 소득 인정액 계산 시 차감됩니다. 그래서 통장과 재산이 많더라도 공제를 잘 활용하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흔한 오해의 핵심은 돈이 많으면 못 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통장과 재산을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초연금의 핵심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5년 기준 개인은 1억 3천만 원, 부부는 2억 6천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일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둘째, 소득 인정액과 감액 계산입니다. 통장과 재산이 많아도 바로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생활비 공제, 부채 차감, 기타 필요 경비 공제를 적용하면 감액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인정액 기준을 이해하고 내 재산을 정확히 계산하면 대부분 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 관리 전략입니다. 예금과 적금을 분산하고 일부는 장기 묶음으로 운용하고 부동산은 일부만 반영되는 점을 활용하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가 있다면 차감 항목을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세우세요. 혼자서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흔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통장에 돈이 많으면 못 받는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부채, 생활비,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대부분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편법을 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니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가이드입니다. 내 통장, 적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소득 인정액 계산 기준을 적용해 연금 수령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으로 내 재산 구조에 맞는 안전 전략을 세우세요. 통장 분산, 적금 묶기, 부채 활용 등 실전 전략을 적용하세요.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통장과 재산을 지키면서 기초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한 번에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노트에 핵심 포인트를 적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재산과 연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필요한 전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통장 걱정 없이 연금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